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최서원, 최순실 씨의 옥중서신인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은 다른데요. 다른 옥중서신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오늘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종이 호랑이 같은 권세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종이 호랑이 같은 권세들. 나는 박 대통령 곁에서 권세나 권력을 누려보고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요즘 권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바른 말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는 종이 호랑이 되는 것 같다. 정의의 아이콘같이 국민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조차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도 않다.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서 조목조목 죄를 읽어내려가는 글을 보면서 그는 검사 시절 모든 곳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을 비판할 만큼 진실했는지 묻고 싶다. 특검 시절 그들이 저질렀던 강압수사와 압수수색은 도를 넘었고 결국 태블릿의 거짓 구성을 만들어내서 국민을 속여왔다. 본인들의 잘못을 잘못했다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걸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누구를 단죄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을 것이다. 현 정부는 자유와 공정을 가치로 한다면서 뒤에선 매일 뒤통수를 때리고 본인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을 쳐내고 코너에 몰아버리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8년째 수감 중인 나에게 보내지는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 공문은 도대체 몇 번째 보내지는지, 언제까지 나를 그들의 그 틀에서 올가매려 놓으려 하는지 국세청에 쳐들어가서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수사 중지 기간을 국세청 마음대로 잡았다가 또 재개하는 공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2017년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조사 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국외 자료 수집, 제출, 외국 과세 기관과의 협의라는데 특검은 지난 7년 동안 이 잡듯이 뒤져놓고 이제 와서 재산도 다 빼앗긴 나에게 겁박하는 것인가? 없는 것을 잊게 하려고 꾸민 것이 있을 리 없고 지금 와서 무슨 해외 자료를 핑계대면서 나를 그것을 빌미로 또 겁박과 압박을 주려는 것인지 수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이다. 민주주의, 자유와 공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뭐 하나 공정성을 띈 것도 자유를 지켜나가려는 의지도 안 보인다. 현 정권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종이 호랑이 권세들이 옆에서 귀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고 귀를 열지 않으려는 권력도 문제이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어 최상병 사건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보다 본인들의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고 인사는 국민들이 보기도 싫은 올드맨들의 귀환이었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어떤 것으로 민심을 챙기고 국민 마음을 바꾸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필패는 분명해 보인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국민들의 마음에 남을 게 없을 것이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그 큰 돈을 들여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소통은 더 안 되고 대통령만 보인다. 어느 때보다 강한 권세를 보이고 있다. 잦은 외교 무대도 모두 국민의 혈세인데 내치가 잘 돼야 그것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외국에 나가면 들리는 웃지 못할 이야기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권력 앞에 종이 호랑이 같은 권세자들이 과연 국민들 위해 대변해 줄 수 있을까?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민심을 듣고 실행하라고 했지만 종이 호랑이들의 권세가 권력 앞에 서서 무슨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총선 전에 태블릿도 피고인 대한민국에서 계속 나에게 못 들려준다면서 항소장 남발하지 말고 사죄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인들의 저는 덮고 가리고 하면서 본인들의 죄는 덮고 가리고 하면서 권력을 빼앗기고 맹모축의 서민들의 아픔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슨 정의고 공정이고 자유가 이루어지겠는가? 우리 유라에게 가해졌던 악랄함, 수사기관이 막내 손주 출산 후 젖먹이는 아이 병실에 쳐들어와서 핸드폰을 빼앗아간 것도 그 수사관들도 똑같이 나중에 자식들이 그런 고충을 받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핸드폰은 압수도 못하는 무기력한 종이 호랑이 수사관들이 서민만 괴롭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더 이상 이런 통지서를 보내면 싹 다 직권남용으로 고소해버릴 것이다. 독일의 데이비드 유는 정치적 사안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독일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돈 하나 감춰놓은 것도 없었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발표도 하지 않고 나에게 국외 자료 운운하며 통지서를 보내는 국세청은 사항 파악을 하고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 삼족을 멸한다며 나에게 박 대통령의 모든 비리를 털어놓으라 했던 신 부장검사의 압박이 트라우마로 영으로 내 가슴에 남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서 독직 폭행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12월이면 만료일인데도 공수처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그가 권력의 실세가 되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그렇게 악마로 몰았던 이가 지금 용산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권력은 무상하고 없어지면 종이 호랑이보다 못한 것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국민에게 용서받길 바라면서 이 종이 호랑이 실세들이 자기네들 비리가 들통날까 봐 나를 계속 괴롭히고 감옥에 내팽겨쳐 둔다면 나도 핍박과 탄압받은 만큼 그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돌려줄 것이다. 나는 아직 알고 있는 권력의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나의 말을 우습게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 스스로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길 기대하면서 잠 못 이루는 나날 속에서 내 진실은 밝혀 나갈 것임을 내 스스로에게 나는 맹세하고 싶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종이 호랑이 권세가 수십 장이 되어도 결국 가볍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이 나에 의해서 뚝이 터질 것임을 알길 바란다. 최서원 드림. 이렇게 옥중 편지가 왔는데요. 이야, 간단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만히 안 있겠다면서요. 나는 입을 열지 않은 것이 많다. 아직 권력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입을 열지 않았다. 내 말을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면 스스로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맹세한다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뚝이 터질 것임을 알길 바란다. 와, 무시무시한 증오와 이런 걸 쏟아냈는데요. 조금 고민도 했습니다. 이런 걸 괜히 소개하면 또 역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고민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질 것 같아서 알려질 바에는 이거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개합니다. 최서원 원장이 지금까지 옥중 편지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예, 지금까지 옥중 편지는 그거죠. 억울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돼 있으니까 좀 가석방 같은 거 이제 부탁의 쪽으로 이제 옥중 편지를 했는데 태블릿 PC 얘기하면서 그런 거 그리고 전 재산 뺏겨서 우리 유라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런데 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나는 현재 300억 시가 나가는 빌딩도 빼앗겼는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 이런 푸념 섞인 편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한 편지는 지금까지의 편지는 다르게 무엇인가를 폭로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폭로가 아닌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은 게 엄청난 게 있다. 그거에 의해서 뚝이 터진다. 내가 뚝이 터트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하자면 경고일까요? 협박이라고 할까요? 여인의 한을 품은요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최서원 씨의 오늘 옥중 편지는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알고 있고 어떤 거를 앞으로 폭로하게 될지. 근데 300억 그 빌딩 그걸 뺏겼는데도 왜 국세청은 자꾸 이렇게 그러는지.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원망을 하는 편지 내용도 좀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최서원 씨도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거든요. 국세청의 그 간부 내지는 그 담당자들이 좌파일 수도 있는 거군요. 경찰,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괴롭힐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옥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한이 많겠죠. 근데 잘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억울한 게 뭔지. 이거 안 하면은 뭔가 엄청난 걸 터뜨릴 것 같은 경고장이거든요.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라고 토를 달기가 뭐하네. 왜냐하면 뭐를 알고 있는지, 뭐를 폭로할 건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개해드린 걸로 논평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편지, 옥중 편지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알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네.